두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바로 석기죠. 석기. 그래서 주먹도끼와 뚜룩의 세계라고 했는데 석기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 아실리안 주먹도끼라고 하는 뭐 주먹도끼가 되겠죠. 그래서 두 발로 일어서서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뭐예요? 석기를 만들었다. 그 석기를 만든 시대가 우리가 뭐 구석기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개 한 300만 년 전서부터 뭐 한 10,000년 전까지. 그래서 인류 역사의 대부분이 구석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기, 중기, 후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죠. 뭐 이건 어딘가요? 오송 만수리 구석기적 발굴가 한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구석기 시대니까 저렇게 땅을 수십 메타 파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석기를 이제 찾는 거죠. 아까 왜 두 발로 일어서는 것처럼 그렇다면 왜 석기를 만들었을까? 이거는 왜 두 발로 일어섰던가 보다는 조금 그 대답하기가 쉬울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전국순사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뭐 이런 석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석기로 뭐예요? 250만 년 전에 처음 이런 돌들을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은 뭐 그냥 뭐 불과 뭐 그냥 돌 조각이랑 비슷한 그런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돌인지 석기인지 뭐 그런데 이게 웨스트 고너라고 하는 데서 처음 250만 년 전에 석기들이 이런데 이거 실제 이거는 제가 두드려서 깨서 만든 네네네. 건데요. 왜 석기를 만들었을까? 그동안 먹을 필요가 없었던 동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즉 짐승의 고기를, 짐승의 뼈를 깨서 먹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왜? 환경 변화 위해서 편하게 나물매 따먹고 뭐 식물성 자원으로도 네네네. 충분히 살 수가 있었는데 환경이 변화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그동안 먹을 수 없었던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앞에도 소가죽이 있습니다만은 박사님이 막 한 달 거의 막 굶어 죽기 직전인데 이 앞에 소 한 마리가 갑자기 떡하니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맨손으로 그 소를 먹을 수 있을까요? 칼이 없이는 못하죠. 그렇죠. 우리가 사자의 발톱도 없고 호랑이의 이빨도 없잖아요. 그 두꺼운 짐승의 가죽을 찢고 그 고기를 먹어야만 살 수가 있는데 그 호랑이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을 대신해 줄 그 무엇? 네네. 그게 바로 요 석기죠. 이 석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가 석기를 만듦으로써 계속 인류의 진화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이렇게 그게 보시면 기후 될것 변화랑 관련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기후 변화가 굉장히 뭐 우리한테 중요한 이슈인데 결국은 인류의 진화라는 게 몇 가지 짧은 말로 네네. 정리를 하시지만 결국은 변화하는 환경, 변화하는 기후에 어떻게 발빠르게 적응해 가느냐 그 과정이 뭐 인류의 진화 과정이 진배 아니다 그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유명한 뭐 닉토스라는 사람이 이 코끼리도 우리가 주먹도끼 하나로 이렇게 슥슥슥슥 이제 그 썰어보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서울시립과학관에서 뭐 석기도 늘어놓고 뭐 돌도 깬다고 와 있지만은 사실은 구석기 시대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뭐예요? 돼지라도 한 마리 이렇게 딱 그 넣어놓고 모닥불도 좀 이렇게 피워가면서 석기도 같이 만들면서 뭐 구석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재밌는 경험인데 요새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안타깝죠. 제가 오늘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돼지 뒷다리살을 좀 챙겨올까 했는데 그래서 사진으로 나와. 사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구석기 축제 때 그 돼지인가요? 그렇죠. 저기 돼지를 그 석기로 썰고 있는. 제가 나중에 가죽으로 대신 한번 네네. 썰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짐승의 뭐 고기를 먹기 위해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해서 적응한 결과물이 결국은 석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석기는 워낙 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대체 이게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냐 네. 아니면은 이게 사람이 깬 돌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신데
제가 네. 오늘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카메라 이렇게 들어주세요. 사람이 돌을 깨죠. 이건 제가 깬 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에서 석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요 부분을 관찰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보세요. 여기도 볼록하게 튀어나왔죠. 여기도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석기도 그렇죠. 여기 보면은 표시가 딱 나죠. 여기가 깨진 자국이 보이고 여기가 볼록하게 나와 있는데 사람이 두드려 깬 돌들은 다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요 다른 종류의 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더 잘 보이죠? 이렇게 볼록하게 남아 있는 흔적.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물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요 부분들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석기인지 아닌지 이제 판정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짐승의 가죽을 찢어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석기를 만들었다. 석기를 언제부터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구석 시대가 250만 년이라고 했죠. 되게 250만 년도부터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이 돌조각 하나. 네.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야 우리가 인류의 조상이 살아남았고 결국은 이 석기가 인류 최초의 뭐 발명품이라고 할까요? 엄청 날카로워요. 보기보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석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우주선까지 보내는 과학 기술이 결국은 거슬러서 올라가면 모든 기술은 과학은 축적되는 거잖아요. 축적되는데 그 끝까지 올라가면 이 석기를 네. 만나게 되는 거죠. 언제? 적어도 250만 년 전. 전. 최근 들어서는 한 300만 년 이상 된 석기들도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석기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뭐 보여드릴 텐데 일단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일단은 이걸 쭉 보시고 나서 제가 저기 나가가지고 다시 깨면서 인류의 진화 석기를 다시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 보면 모루떼기라고 해가지고 석기를 맨 처음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돌끼리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깨죠. 네네. 지금 그림에 남아있죠. 돌끼리 부딪혀서 돌 깨고 그 다음에 돌망치 떼기. 그 망치로 쉽게 말하면은 뭐 이게 돌이면은 그렇죠. 이게 돌끼리 부딪힌다고 보시면 돼요. 돌끼리 두드려 깨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돌망치로 석기를 만든다 해가지고 돌망치 타격법이라 그러고 제가 좀 이따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죠. 지금 돌망치로 제가 석기를 두드려서 깨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렇죠. 그 돌망치로 아까 보셨던 이런 돌 조각을 떼어낸 거죠. 네네. 그러면 저기 보면은 돌이 깨진 돌은 오목하게 파져 있고 떨어져 나온 돌은 볼록하게 나오고 있어요. 오목하고 볼록하고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우리가 석기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렇죠. 저기 보면 네네. 딱 나오죠. 요 돌과 떨어진 같은 부분과 그렇죠. 여기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 요거를 네네.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돌망치도 두드러 깨고 나중에 점점 석기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면 돌을 이 사슴뿔 같은 뿔 망치로 해가지고 이게 사슴뿔인가요? 그렇죠. 사슴뿔이죠. 사슴이 엄청 힘이 좋은 거예요. 이게 완전 얼마나 돌덩이 무겁습니까?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뿔 망치로 딱 쳐서 뭐 석기를 또 만들죠. 이게 뿔망치 타격법이라고 하는 그 방법이고 사슴뿔 저만 처음 보나요? 이따가 여기 네. 오신 분들은 다 네네. 한 번씩 만져보실 수 있게 제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뿔망치로 이게 지금 석기를 만드는 기술이 점점 아까 250만 년에서 만 년까지니까 200만 년 동안 돌망치에서 뿔망치 쓰고 점점 이 발달 과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를 제가 짧게 설명드리는 중에 있는 거고요. 이건 제가 자랑스럽게도 이제 뭐 주먹도끼를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사진이고 이렇게 돌을 위에다 놓고 깨기도 합니다. 네네. 모루망치 떼기라고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우리가 250만 년서부터 거의 4만 년 전까지가 전기구석 시대예요. 4만 년 되면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석기를 만듭니다. 이와 같이 길쭉하게 생겼죠. 돌날이라고 하는. 그래서 요 돌날들을 만들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후기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정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석기가 발전되는 시기로 넘어가는데 240, 50만 년 걸린 거예요. 이 석기를 만드는 데는 뭐 이런 돌들을 그렇죠. 플린트라고 하는 뭐 돌인데 이런 돌들을 막 돌끼리 막 두드려 깨가지고는
이런 딱 모양이 나올 수가 보기에도 없죠. 정교한 이런 거를 깰 수가 없겠죠.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그 후기 구석기 사람들이 이건 제가 샘플로 가져왔는데요. 들고 있을까요? 자, 들고 계십시오. 조교가 오늘 힘드시네. 여기에 이와 같은 뭐 제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놨으면은 뭐 보이실 거예요. 이와 돌날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원래 돌이 붙어 있겠죠. 이 돌을 뗄 때는 어떻게 떼냐면은 우리가 다른 도구를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펀치라고 하는 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정을 여기다 딱 대고, 그렇죠. 벌써 완전히 다른 기술이죠. 망치로 막 이렇게 두드러 깨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돌을 꽉 고정을 시키고 이와 같은 펀치를 대고서 이거를 딱 치면은 뭐예요? 이와 같은 길쭉한 돌날이 이 돌 하나에서 수십 개를 떼어낼 수 있는 거죠. 벌써 얘기가 달라지죠? 네네. 이거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돌날을 뭐예요? 이렇게 뾰족하게 다듬으면은 창끝이 되는 거고, 돌날을 갖다가 이렇게 그 뾰족하게 다듬으면은 또 우리가 이런 조그만한 화살촉도 만드는 거고, 돌날을 또 만들어서 가공하면은 뭐 밀개 이렇게 뭐 만들고, 그래서 이게 비유가 뭐 우리 요새 뭐 반도체, 네네. 그렇죠. 우리 지금 뭐 여러 가지 휴대폰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반도체가 필수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후기 구석 시대 때는 이와 같이 규격화되고 정선된 돌날들을 만들어서, 이런 주먹도끼 물론 뭐 굉장히 유용하지만은 무겁잖아요. 네. 들고 다니고 한계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돌날을 가지고서 만드는 기술, 이게 뭐예요? 석기를 처음 만들기서부터 금방 240 몇만 년 지나가지고 간신히 이런 기술을 만들게 됐는데, 이 다음번 이건 이 네네. 그림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깨는 거예요. 딱 해가지고 돌날들을 떼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기술이에요. 우리가 간접 타격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다 무릎에 올려놓고 깨셨었나요? 뭐 무릎에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무릎에 딱 올려놓고 무릎에 힘을 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아마 제 책을 보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도대체 눌러떼기가 도대체 뭐냐, 눌러떼기가 도대체 눌러떼기가 네네네. 뭐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눌러서 떼는 거예요. 어떻게 눌러서 떼느냐, 이거는 뭐 사실은 제가 이 정도 잘 만들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저는 호모 이거 누가 에렉투스니까 만들었어요? 이건 뭐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아. 만들어서 보내준 건데, 또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금 그 김원중 군이라고 네네. 일본에서 석기 공부하는 또 친구가 있어요. 너무 잘 만들었죠. 이런 건 호모 사피엔스가 네. 진짜 만드는 기술인데, 저는 호모 에렉투스 나중에 주먹조끼 만들 건데, 이와 같은 돌알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뭐예요? 이거를 뭐 망치로 때려서 만들겠습니까? 펀치를 대가지고 떼겠어요. 이와 같이 사슴뿔의 끝, 그렇죠? 사슴뿔의 끝으로 눌러 떼는 거. 그야말로 여기를 갖다가 정확하게, 제가 도구가 저쪽에 있는데 하여간 이 설명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눌러서, 그렇죠? 한 조각을 똑 떼어내는 거예요. 똑 떼어내면은, 카메라 감독님 고난도 기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치죠? 너무 예뻐요. 이렇게, 그렇죠. 네. 아주 조그만한, 여기 보시면은 그거 좀 열어주세요. 이 석기에서 떼어낸 돌날은 아닙니다만, 이와 같이, 그렇죠. 이렇게 가늘고, 요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똑똑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눌러떼기인데, 완전히 다른 기술이죠. 그렇죠? 맨 처음에 물론 250만 년 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눌러떼서 이 석기를 보십시오. 굉장히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날카롭고, 이게 기능성으로 너무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좀 이게 방송에서 좀 안 좋게 하게, 제가 이걸 맞았다 이렇게 막 짐승을 했어요. 맞았을 때 여기 팍 박히면은 이 틈, 그렇죠. 물결무늬 틈 사이로 지혈이 안 나서 피가 계속 나서 결국은 짐승은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명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명품들은 디자인도 뛰어나고 기능도 뛰어난 게 명품이라고 네네. 그러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석기를 아름답게 만들고자 해가지고 만든 건 아니겠지만, 결과물은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한 땀 한 땀. 그렇죠. 굉장히 기능이 뛰어난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네. 그런 석기들 만드는데 이게 후기 구석기 시대에 거의 한 뭐 지금서부터 한 3만 년, 2만 년 그때 되면 사람들이 석기를 이렇게 정교하게 하나하나씩 똑똑 떼어내서 석기를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더 석기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놀라운 기술인데요. 이와 같이 그렇죠. 조그마한 또 죄송합니다. 카메라 보면 여기 보면은 요 석기가 보입니다. 요 석기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골이 파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거기에서 이와 같은 돌날들을 이렇게 똑똑 떼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세석인이라고 하는데 몸돌이라고 해요. 박물관에 가면 좀돌날 몸돌이라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조그만한 이게 똑같은 그 돌날 떼어낸 몸돌인데 이거는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돌날 몸돌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조그마서 뭐 하느냐? 이런 조그만한 네네. 돌날들을 써요. 떼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좀돌날, 이거 좀돌날 몸돌 그러는데 이거 보면 딱 뭐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이 목사님? 카타칼. 아, 제가 시간 때문에 미리 말했는데. 네. 근데 이거 사실 진짜 엄청 날카로워서 저 아까 꺼낼 때 조심조심 그렇죠. 이 했었어요. 흑요석으로 수술용 메스도 만들 정도로 굉장히 뭐 여기 지금 한 보따리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건 우리 일본에 있는 김원중 지금 연구자가 만들어서 보내주신 건데 요 돌날을 이렇게 한 봉다리만 있으면은 이렇게 나무에다 끼면 뭐예요? 카타칼 날같이 그렇지 않아요. 나무에다 끼면은 뭐 이렇게 그 작살 끝같이 그런 도구가 되고 이건 진짜 살상 무기가 되겠네요. 아, 그렇죠. 네. 그 엄청난 기술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돌에 끼면은 그렇죠. 칼이 되죠. 그래서 이거 똑 부러지면은 카타칼날 갈아 끼듯이 여기다 탁 끼면 또 칼이 돼요. 그래서 석기 제가 지금 뭐 한 20분 만에 거의 300만 년을 말씀드려 보니까는 뭐 좀 급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맨 처음에 돌을 깨서 석기를 만들고 어떤 석기들 이와 같이 집게라고 하는 그리고 그냥 돌날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그냥 돌 같아 보이는 네. 그런 그 석기를 250만 년, 300만 년에 처음 만들고 거의 이제 100만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주먹도끼를 만듭니다. 이런 주먹도끼를 만드는데 이 주먹도끼는 제가 지금 슬라이더 순서에는 여기 들어있는데 나중에 석기를 깨면서 주먹도끼 얘기는 다시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이와 같은 주먹도끼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석기 깨면서도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 주먹도끼 지금 정확한 그 눌러떼기 보이는 그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똑똑 떼어낸 그런 설명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돌날들도 보이고 그래서 주먹도끼에 대한 설명은 좀 이 돌을 깨면서 네네네.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그 보도록 하고 여기에 이렇게 눌러떼기라고 하는 아까 보셨던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많은 궁금증들이 아마 풀리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질문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사전 질문으로 네. 들어왔었어요. 그 눌러떼기 영상을 보고 싶다고 석기 제작자 중에 로버트 그라프라는 네, 제 유명하신 친한 뭐 분이, 네. 친구분인데 독일에 있는 석기 연구자죠. 로버트 크롭 씨가 그야말로 눌러떼기 중에서도 이렇게 그 조그만한 이런 돌날을 떼어내는 그런 눌러떼기보다 이렇게 약간 좀 한번 영상을 직접 보시면은 아마 저게 눌러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이시죠? 이 돌입니다. 눌러서 꾹 눌러가지고 똑 떼어내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래서 이게 뭐야? 아까 반도체와 비슷하게 자르면은 돌날이 되고 길게 만들면 화살촉 되고 끝에를 다듬으면 창이 되고 하는 요 부품과도 같은 요 돌날을 뭐 눌러떼기라고 하는 물론 눌러떼기가 위에서 이제 떼어낸 것도 있고 아까 석기 같은 것들은 옆에서 이렇게 떼어내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눌러떼기라고 하는 기술로 또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먹도끼 만들기에 석기에 저 영상 속에 돌이 이건 그렇죠. 거죠? 네네. 이거는 오늘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은 나중에 이거 다 직접 만져보실 수 있으니까 진귀한 물품을 또 그렇죠. 가져와 굉장히 주셨네요. 좋은 그런 얘기가 되고 주먹도끼는 제가 석기 만들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뭐요? 그 나무 자루에다가 돌을 끼워가지고
우리가 또 석기를 화살이네요. 그렇죠. 네.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어, 이거 뭐 접니다. 그래서 뭐 그 석기로 실제로 염소인가요? 뭐 네, 염소 우리 친구네 체코에 있는 친구네 네. 집에 가서 이 실제로 그렇죠. 요 돌날을 만들어서 염소 한 마리를 잡은 거예요. 아, 지금 뭐 한눈에 보이는 한 5개 정도의 석기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완전히 분해하는데 불과 뭐 2,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석기가 그야말로 칼 같은 그런 똑같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살짝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네? 맛있게 잘 먹었고 저 석기 5점이 지금 저희 박물관 수장고에 있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또 유물이 된 네네. 거니까 그래서 보여드리고 이 주먹도끼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제가 석기를 만들면서 다시 또 말씀드릴 텐데 결국은 주먹도끼를 만들 수 있게 된 것, 그다음에 주먹도끼를 만들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주먹도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주먹도끼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뭐예요? 이 돌 안에 그렇죠. 이 돌 안에 주먹도끼가 있고 이 주먹도끼의 모양, 주먹도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컨셉이 주먹도끼를 만드는 사람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있어야지만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계획하고 뭐 여러 가지 플랜 같은 것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주먹도끼는 사실 굉장히 인류 진화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네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자꾸 아까 약장사 얘기해서 죄송한데 돌 깨면서 네.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주먹도끼가 그 정도의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서 잠깐만 기다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네네.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이거는 뭐 플린트라고 하는 굉장히 잘 만든 주먹도끼고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전공리 주먹도끼인데 이 주먹도끼가 그냥 뭐 구석 시대의 만능 도구라고 그러잖아. 이걸로 뭐래요? 찍고 그렇죠. 베이고 이건 진짜고 이거는 관장님이 만드신 거군요. 딱 알아보시고 벌써. 연식이 있어 보여요. 이거는 진짜 진짜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아까 약장사 얘기를 하지 말고 그랬는데 여기 오프라인 오신 분들은 이 주먹도끼를 직접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는 기회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3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랑 이 석기를 통해서 우리가 악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주먹도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막 공통점이 있는데 굳이 그렇잖아요. 이걸로 뭐 짐승의 가죽을 벗기나 그렇죠? 이걸로 벗기나 사실은 기능적인 면은 사실은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뭐 좌우 대칭의 물방울 모양 같이 아름답게 멋있게 도구를 만들었을까? 이것이 하여간 뭐 질문이자 대답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에 우리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주먹도끼에 담겨진 수수께끼는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전에 또 들어왔던 질문인데요. 미슈테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책을 다 읽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인류의 조상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이 진보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가 이 질문이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주먹도끼와 관련된 네. 질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주먹도끼를 만들려면은 160만 년 전에 처음 주먹도끼 만들기 시작해서 일단 그거를 생각하세요. 160만 년 전에 우리랑은 다르게 생긴 호모 에렉투스들이 이 주먹도끼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주먹도끼는 지금 내 눈앞에 있지만 160만 년 전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는 있지만 없죠. 네. 어디 있습니까? 돌 안에 네. 들어있죠. 돌 안에. 주먹도끼의 설계도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먹도끼 정도의 복잡한 석기를 만들려면은 그냥 뭐 대충 두드러 깨가지고는 당연히 안 만들어지겠죠. 처음서부터 주먹도끼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 그 다음에 요거를 깨고 다음번에는 뭘 깨겠다 하는 그 예측, 그리고 이 돌은
잘 깨지겠다. 저돌은 잘 안 깨지겠다. 관찰. 그래서 뭔가 계획하고 관찰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뭐 아까 인류의 진화라는 게 결국은 기후에 적응하고 멀리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전 지구로 퍼져나가는 게 사실은 인류의 진화 역사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닌데 그와 같이 조선 너머에 뭐가 있을까 가보자. 뭘 가지고서 계획을 가지고 예측하고 상상하고 누가 주먹도끼를 만들 수 있었던 호모 에렉투스들이. 그래서 우리가 주먹도끼를 그 많은 단서 중에 두 번째 인류의 진화의 두 번째 단서로 한 거고 그야말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아주 체계적으로 바라보고 뭔가 계획하고 예측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관점들을 이 주먹도끼를 만들기 시작한 고인류 호모 에렉투스도 가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렇죠. 상상하고. 근데 여기도 네. 또 나오지만은 주먹도끼가 멋있기까지 해요. 너무나. 그렇죠. 예술적 감성까지 다 함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캠핑장 가서도 사실은 뭐 연필 깎는 칼로도 뭐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좋은 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사냥총을 멋있게 장식한다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칼을 멋있게 장식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뭐 학자들 중에 이 주먹도끼가 뭐예요? 어떠한 그런 그 자기가 쓰는 도구를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뭐 어떤 예술적 사고에 어떤 막 싹이 트고 있었다. 주먹도끼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주장하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사실은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술적 감성이라는 게 또 인간의 창의성이랑 또 그렇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결국은 관계잖아요. 뭐 우리가 창조력, 창의성, 적응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결국은 뭐 예술학에서 창의하고 창의에서 예술하고 예술의 활동이랑 쭉 연결되는 것들인데 뭐 이거는 저희 뭐 전국 손사박물관 뭐 질문에도 언제쯤 가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기가 뭐 박물관 얘기를 자세히 드리기까지는 시간이 있지만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그 중요한 주먹 도끼가 그 예전에는 서양에만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전곡리 유적에서 1978년도에 처음 이와 같은 주먹도끼들이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뭐 주먹도끼가 없었던 뭐 일본에서는 뭔가 뭐 이런 가짜 유적까지 만들어서 주먹도끼가 있었다. 이건 일본에서 가짜로 만든. 그렇죠. 뭐 그런 뭐 구덩이를 파고 뭐 어쩐지 너무 가지런히 있다 그렇죠. 했어요. 뭐 그런 걸 만들어서 사실은 뭐 좀 글쎄 이왕 뭐 얘기가 나왔으니 이 주먹도끼가 전국에서 나온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양에만 있었다고 하는 주먹도끼가 동양 최초로 발견된 거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학문의 역사, 그렇죠. 학문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이 전곡리 주먹도끼가 전 세계에서 뭐 우리밖에 없고 가장 뭐 최초로 발견, 최고의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넓게 볼 필요가 있는데 요 일본 학자는 약간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 박사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다시 말하면은 뭔가 그 이 주먹도끼를 약간 다른 개념으로 이게 정말로 자기들이 뭔가 구석 시대 때는 뭐 사실은 나라 개념, 국경 개념도 없었는데 일본에도 참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뭔가 이런 주먹도끼를 묻어가지고 쉽게 말하고 유명한 구석기 날조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사실은 허망한 결론이죠. 그래서 많은 일본 학자들이 또 이걸 다시 다 연구를 해서 또 새로운 뭐 사실도 많이 밝히고 했는데 아마 주먹도끼에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일본에는 아직까지 전곡리 유적 같이 뭐 한 30만 년 된 오래된 주먹도끼들은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열심히 찾으려고 지금 하고도 계시죠. 구석기 유물과 역사를 가지고 잘못된 민족주의적으로 막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구석기 시대 때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랑 중국도 붙어 있었고 일본도 다 연결돼 있었고 뭐 육지의 모양이 완전히 달랐는데 지금 현재의 나라의 개념으로 야 우리 뭐 구석기 시대 때부터 그건 좀 문제가 많은 그래서 뭐 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전국 선사박물관입니다. 뭐 전곡리 구석기 유적이고 뭐 발굴했던 모습들이고 뭐 제가 관장이라서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이렇게 멋있게 생겼습니다. 박물관이 전곡리 구석기 유적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만든 경기도에서
2011년도에 만든, 그래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주먹도끼가 나온 유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뭐 엄청나게 멋있는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먹도끼가 나왔던 터에다가 그대로 그렇죠. 지으신 건가요? 그래서 그 터죠. 그 터에다 지었는데 그 터의 맨 동남쪽 끝. 그래서 메인 발굴했던 건 아니고 뭔가 주먹도끼가 구석기 시대의 최고의 하이테크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좀 울트라 모던한 그런 건물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박물관에 오시면 제가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와, 완전히 그냥 한번 주먹도끼로 3일 굶고 네, 방문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물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박물관 얘기를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오늘 우리가 너무 멋있네요. 밤에는 야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나중에 제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문자를 오셔서 밤에 왔다 그러면 제가 조명 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밤에도 하겠습니다. 박물관에 계신가요? 없더라도 문자로 연락해서 이 조명을 못 보시는 분들이 되게 네. 많거든요. 그냥 그 6시에 닫죠. 그렇죠. 그리고 네. 막 좀 전곡이 사실은 여기서 1시간 정도면 가는데 막 멀게 느끼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잘 못 오세요. 그래서 제가 뭐 강연을 삼아 이렇게 좀 선전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전국 선사박물관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먹도끼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런 뭐 뚜루개라든지 석기라든지 바늘 얘기도 있었고 네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구석시대 바늘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마 제 책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하겠습니다. 바늘을 만들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늘도 중요하지만 바늘을 만들 수 있었던 기술. 기술, 석기. 여기 그때 네. 끝이 뾰족한 아주 그냥 그 이와 같이 돌날들 중에서도 아주 그 정교한 돌날을 만들어서 끝에 바늘구멍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정교한 석기를 만들 수 있었던 기술. 그게 결국은 지금 현재에서는 뭐 네안데르탈에는 그 기술은 없었고 호모사피엔스만 있었다. 그래서 바늘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은 건 맞지만 더 따져 들어가면 그 바늘을 만들 수 있었던 보다 정교한 석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뭐 호모사피엔스가 네. 추운 지방에까지 살아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